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이 또 마련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50분 동안 말끔하게 깔끔하게 풀어가시고요. 또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더불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매파적인 FMC 의사록에 미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장중 코스피 코스닥이 1.7%까지 하락하면서 공포의 목요일인 건가 싶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우리 시장 또 힘을 내주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0.23% 내림세가 나왔죠. 2,519.8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88% 상승해서 886.04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투자의 정글과 함께 해주실 멘토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저희 투자의 정글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찍으면 상한가 해서 찍상이라고도 불리시고 또 투자의 정글에서는 정글의 왕 타잔을 도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상한가 킬러 차트이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무엇보다 차트 하나를 바탕으로 돈의 과거와 현재 그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그 속에서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특기 바로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베이스로 우리 대표님은 그날 하루하루 강한 종목들을 끊임없이 포착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님의 실력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매번 끊임없이 이러한 명품주들을 함께 공략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명품주 중에서도 명품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을 이렇게나 많이 함께 포착하고 공략하고 계신데요. 때로는 하루에 서너 개의 명품주들, 즉 상한가 종목을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인지디스플레이, STX,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하루 만에 잡아주셨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추가해 주셨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3기 EV, 해성까지 이러한 조정장,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어떠한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상한가 가는 강한 종목들을 끊임없이 포착을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8월에는 지금 현재 8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18개의 상한가 종목을 더해주셨고요.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도 157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떠한 종목들이 나올까요? 어떠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까요?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표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2번째는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노란톡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 50분까지만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고요.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내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이 지금 지수와 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 엉망진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차트의 언어도 배워가실 수가 있고 차트 공부까지도 또 덤으로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면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 금일장 오전장에 대단히 약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주가를 회복하면서 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오늘 음봉 오전장에 아래로 떨어지는 음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포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탐욕을 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하락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투자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매 기준이 없을 때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감 때문에 또 손절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손절하게 되는 그런 또 누를 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날이 오늘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전장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떨어져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떨어지면서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 올라가야 할 아이들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진행될 때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내가 매매하고 있는 이 종목이 시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가는 뭐죠?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당일 시작하는 시가를 딱 놓고 봐서 자,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시가가 더 나죠? 그러면 일단 하락하겠다는 우리 의지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하루 움직임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아침에 시작한 시작 가격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야, 나는 오늘 있잖아. 좀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오늘의 시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질질질질 하락하고 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오늘 하락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자, 이러한 캔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카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서 매매를 했을 때에는 항상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도 불안함을 면치 못하겠죠.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매 기준을 명확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고 자, 근데 매매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함께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드린 같이 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지난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만 잡아드린 게 근데 이 상한가가 당일 추천 당일 공략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갔느냐 상한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157개입니다. 네, 보시죠. 157개. 자, 오늘 또 3개, 어제도 3개입니다. 상한가를 3개씩이나 먹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장 안 좋았습니다. 폭포장이었죠. 오늘 오전장 너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전일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을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씩입니다. 3개씩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이 1시간 동안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 김진영 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지 좀 귀 기울여 듣는다면은 내일부터의 투자가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함께했던 종목 또 노란톡방에 함께 종목 얘기를 못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매일 오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확대한 부분이고 자, 요거 잠깐 보시면 자, 요 화면이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아침에 방송창을 열어드립니다. 예, TV 방송 말고 이런 방송을 열어드리거든요. 링크를 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 주소들 따라오시면은 아침 오전 9시에 오늘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당일 주도주 급등주라고 보여서 적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당일 주도주예요. 오늘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한 거. 오늘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 예.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매매 종목은 여기 토마토 시스템이 있고요. 물론 다산 네트워크도 있지만은 자 지금 여기에는 검색이 안 됐지만 이제 오후장에 검색이 됐던 아이인데 토마토 시스템, 태성이라는 아이, 그다음 3기 EV라는 종목이 여기에 그대로 레이더에 걸려 들어와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지금 토마토 시스템이 되는데요.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방송 중에 보시면 당일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부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자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략했었던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 3개를 매매를 했는데요. 자, 수익 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금일 공략도 토마토 시스템이야. 오늘 세 개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자, 매수 포인트가 어딘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는 자, 이 종목명이 토마토 시스템이에요. 보시죠. 토마토 시스템. 토마토 시스템인데 자,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무슨 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토마토 시스템의 주가가 어떠한 식으로 움직였는가를 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아이들은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더라. 그런 아이들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150개가 넘는 종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에 상한가 한 개는 평균적으로 잡아요. 한 개, 두 개를 매일 잡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겠느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토마토 시스템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토마토 만드는 회사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튼 중요한 건 오늘 상한가로 올라갈 확률을 가지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는 어제 말입니다. 어제 12시 30분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질질질질질 흐르고 하루 종일 여기 아래에서 횡보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보를 하죠. 그냥 바닥 긁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얘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평균 단가를 훼손하지 않고서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토마토 시스템은 어제 무엇을 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매집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주식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모아갔단 말이야. 모았으면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 팔겠어요? 더 높은 가격에 팔겠습니까? 더 낮은 가격에 팔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더 높은 가격에 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가 아침에 드라이브 거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장 초반에 아시겠지만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양시장 자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쭉 원웨이 하락을 합니다. 9시 반대까지 빠져요. 쫙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을 합니다. 갭 상승을 하죠. 갭 상승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갭 상승 어떤 의미죠? 전일 종가가 있습니다. 전일 종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장이 출발을 해요. 근데 전일 종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매도의 세력이 힘이 더 큰 거예요? 매수의 힘이 더 세력이 큰 거예요? 당연히 매수의 힘이 더 센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오늘같이 시장이 약하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장세에는 시초가 출발 자체가 가급적이면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한 아이. 그리고 두 번째, 높게 시작했지만은 이 높은 가격이 매도를 위한 갭상승이 아니라 자,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더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오는 자리인가 그런 종목들이 우리는 매매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종목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마토 시스템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시장은 하락합니다. 이거를 패러럴 라인에서 한번 보자면은 자 아침에 장 시작이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장 출발하는데 자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빨강색은 현재 이 토마토 시스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쭉 올라가네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그대로 9시 반까지 현재 시간 9시 28분인데요. 9시 24분 대 25분 대 라인까지 주가 쭉 빠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우리 자 부모에 해당되는 시장 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야 나 엄마 아빠 안 따라갈래. 나 마이웨이야. 이런 종목이란 거죠. 대세 하락장에 있었을 땐 여러분들 이러한 마이웨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집을 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아이들을 매매하셔야 돼요. 자, 돈이 쏠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하락장에서는 전 매매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돈이 분산되지 않고 한쪽에 집중되고 그러한 집중되는 종목들을 찾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대세상정장요.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 3월 이후 2021년 6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그냥 자고 나면 주가 올라가. 그러면서 착각을 하죠. 야, 내가 주식의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맛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가르쳐주고 습관을 들게 했어요? 야, 그냥 들고 있으면 주식은 돈을 버는 거는구나.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의 시간보다 횡보 하락 시간이 더 오래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스권 횡보 하락장에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야 누구나 다 돈을 벌죠. 그냥 들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좀 빠졌다가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는 장이 많겠어요? 아니면 오르락 내려가는 장이 많고 하락하는 장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횡보 박스를 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이러한 장이 훨씬 더 시간이 더 오래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투자에 대한 기준, 모델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매집이 되었고 하락이 되지 않고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 출발했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종목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럼 매수 타이밍이 어디가 됩니까? 자, 어제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 포인트를 매수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왜? 오늘의 이 상승은 오전장 이 상승은 어제의 하락에 대해서 이겨나가기 위한 뭐가 있어요? 치열한 공방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시소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가운데에 중심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앉아갖고 시소를 탑니다. 그죠? 근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 자, 좌우가 평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좌우 무게가 평행감을 갖고 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겠죠. 하지만 오른쪽이 더 높았을 때, 화면상 왼쪽에 있네요. 왼쪽이 더 높았었을 때, 왼쪽에 무게가 많아질 때는 이렇게 되죠. 오른쪽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되죠. 이게 시소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수와 매도자가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대로 주가가 멈춰 있죠. 하지만 매수가 더 높다. 매수가 힘이 세다 했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가 힘이 더 세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시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는 시소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시소가 이렇게. 그 시소의 균형감을 깨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래서 고점에 대해서 이 포인트에서 전고점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곳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동반하죠. 아래 보시면 거래량 동반되죠. 누구 돈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돈이 세력 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세력과 동행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종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또 상한가 하는 종목이 3기 EV라는 종목이에요. 3기 EV. 전기차 관련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과거 기억에.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3기 EV라는 종목. 제가 조금 이따 또 일봉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3기 EV. 오늘 아침 오전장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십시다. 자, 오전장 9시에 여기 땅 출발합니다. 여기 땅 출발했는데, 자, 전일 매집이 돼 있었는데요. 아침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띵띵띵띵띵. 네, 1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합니다. 자,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같이 연동됐다는 거예요. 야, 시장이 하락하니까 나도 하락할래 했던 그런 종목이 3기 EV였어요. 자, 그런데 시장 자체가 9시 반을 기점으로 약간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쫙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3기 EV가 치고 나가죠. 야, 나 먼저 갈래 라고 하면서 주가가 VI가 걸리면서 오늘의 시가를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생각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차트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서 지금 주가를 핸들링을 하는지,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내릴까를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시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을 했어. 9시 30분 하락했어. 근데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강하게 치고 빵 가버립니다. VI가 딱 걸리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발을 하죠. 이거 누구 거야? 세력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 세력이 매도 쪽으로 힘을 쏜 거예요? 매수 쪽으로 힘을 쏜 거예요? 매수 쪽으로 힘을 쏜 거잖아. 그럼 들어갑니다. 빵. 올라가다가 밀리네. 하지만 깨지지 않아요. 추가 매수합니다. 올라가고 조정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거예요. 보일까요? 근데 이건 제가 이따 뭐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3기2이라는 종목은 이게 실질적 어제까지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커비드 핸들 패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커비드 핸들 패턴이 뭐냐면 자 컵이 여러분들 커피잔 보시면 이러한 커피잔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생기는 커피잔 아시죠? 이렇게 예. 이게 어제까지 흐름을 놓고 본다면요 3기2V가 실질적으로 커비드 핸들 패턴의 오른쪽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영역의 차트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을 존재했었고 오늘 10시를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 거래량을 동반하고 누구의 거래량? 세력의 거래량.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빵 가서 예아이도 상한가 종목이 되었고요. 자, 하나 더 보자면은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종목 태성이라는 아이예요. 태성이라는 아이. 태성이라는 아이도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방송할 때 어떤 얘기 드렸어요?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러한 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러한 요게 우리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요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그림이죠.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직각형의 이 의자 예, 생각나시죠? 자, 저거를 차트에서 찾아보세요.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나 이거 봤더니 이게 의자가 이렇게 있네. 의자가 이렇게 있네.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자 등받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일까요? 보이시죠? 자, 의자 패턴이요. 이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 어저께 설명드렸던 이야기야. 근데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애들이 뭐가 된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회사가 무슨 회사니 뭐가 중요합니까? 저 회사 여러분들이 야 니네들 열심히 일하지 마 라고 얘기하더라도 저 회사 CEO 이하 임직원들은요 1년 365일 회사가 잘 성장하고 물건 잘 만들어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요 저 이 회사들은요 모든 종목의 회사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불철주야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야 하는 거지. 근데 이 가치 부여는 누가 해주는 거야? 시장의 가격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야 너는 좀 더 올라가게끔 해야 되고 가격을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근데 이 움직이는 게요. 규칙이 있어요. 예. 수십 수백 가지의 규칙들이 있어요. 뭐 저는 주식을 한 지가 벌써 올해로 23년 차가 됩니다. 그랬더니 강산이 2번이 바뀌었고 정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십 수백 가지 이런 패턴들이 보면은 그냥 바로 캐치가 돼요. 아, 너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말이 쉽지 여러분들 6개월 지금 오늘 8월 17일입니까? 네. 자,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오늘까지 약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되는데 매일 한 개씩 상한가를 잡아요. 매일. 예.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요. 제가 방송을 수요일과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2번 방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은 좀 제가 상한가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분명히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에 걸쳐가지고 일주일에 2거래일에 돼가지고 상한가 잡는 거를 좀 더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개월이라는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8개월 중에 여러분들 7분의 2가 되겠죠. 예. 7분의 2 정도. 그러니까 2거래일 정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7개라고 하는 예, 제가 상한가 종목 간 거를 보여드리면 월별 좀 표를 봐보냐면요. 자, 12월 때 작년 12월에 상한가 간 게 13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면 157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2일 정도를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8개월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157개의 종목을 당일 공략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상한가를 잡아버려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상한가 몇 번이나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냥 매일 일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 갖고 오늘 제가 토마토 시스템 3기 EV 태성, 어제는 솔브레인 홀딩스, STX 상한가, 인지 디스플레이까지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자, 매매 일지를 그대로 자동 매매 일지니까 HTS 제공하는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종목들을 기가 막히게 상한가 종목을 먹어요. 그럼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자, 함께 하시면서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단순 재료나 테마나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에 대해 가지고 세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가를 저렇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상한가를 기가 막히게 또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하단에 보이면은 좀 QR 코드가 있죠. QR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어떻게 카메라 이렇게 스캔 딱 하시면 돼요. 카메라 찰칵하시면은 지금 제가 함께 하고 있는 하단 노란 톡바 있죠. 노란 톡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지금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지금 컴퓨터를 좀 조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님 노란 톡방에 종목을 한 종목밖에 상담을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시고 많다 보니까 많은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오후에 남은 시간 동안에 한 20여 분 동안에 한 종목만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그 결과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물으셨던 종목이 STX라는 종목이에요. 자, 어제 STX라는 종목을 물론 저는 어제 STX 상한가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한 종목이에요. 어제 진입해서 STX를 상한가를 먹었고 어제 시청자님께서 14,000에 매수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미리 얘기 드렸어요. 오늘 아마도 22,000원대에서 고가 형성되고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좀 고려하시고 접근하세요. 22,000원 생각하세요라고 결론을 짓고 어제 분석을 마무리 드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고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고가요? 21,950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차트 분석이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STX가 오늘 고가가 22,000원대 부근에서 마무리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고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함을 얘기 드린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할아버지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평가해 주지 않으면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이라고 하는 건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장이 보여주는 가격이 진짜 가격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또 다른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셨던 STX라는 종목을 함께 좀 복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단 노란 톡방에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남은 이후 시간에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지금 바로 사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처럼 매매 기준이 있다면 공포를 즐길 수가 있고 또 탐욕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폭포수처럼 떨어졌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3개의 상한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조정을 받는 이 시장에서도 토마토 시스템 3기 EV 그리고 태성까지 또 3개의 상한가 종목을 더해 주셨습니다. 단 2거래일 동안 함께 매매하셨더라면 6개의 상한가 종목을 공략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자그마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톡방 손쉽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제 차트를 바탕으로 상담을 도와드렸던 STX가 우리 대표님이 짚어주신
알려주셨던 대로 이 가격 전략대로 시나리오를 또 펼쳐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상담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태현님께서 문의 주신 조일 알미늄 3,1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 빠지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정태현님의 종목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진단 바로 들어보시죠. 자, 조일 알루미늄 함께 봐볼 텐데요. 자, 매수가가 3,130원, 비중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어떤 회사입니까? 뭐 알루미늄 관련한 회사겠죠. 저 그 정도밖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거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일 알루미늄은 3,13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매수가가 3,130원이면은 뭐 얼추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매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매수한 포인트 자체가 어디였을까요? 뭐 여기였을 수도 있고요.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 5번 포인트, 6번 포인트. 자, 1, 2, 3, 4, 5, 1, 2, 3, 4, 5, 6. 6개의 포인트가 3,130원이겠네요. 어디에서 매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 자, 3,13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우리 그 노란톡방에 우리 정태현님 저 1, 2, 3, 4, 5, 6번 중에 어디에서 매수하셨는지 한번 답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3,1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130원 매수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가가 지난 올해 3월 달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3,130원이라는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하면 뭐 7개겠네요. 여튼 제가 6개, 7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6번 포인트에서 매수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자, 좋아요. 최근에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요. 자, 같은 가격이야. 같은 3,130원이지만 여러분들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 5번 포인트, 6번 포인트 각각의 의미가 달라요. 같은 가격이지만 내가 저 타이밍에 어떠한 매매를 가지고 해야 될지 전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스트래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지만 여러분들 이때 샀었을 때 전략과 이때 샀었을 때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6번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리에서 매수하셨어요. 일단 매수 자체는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왜 잘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지난 올해 3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121선에 대한 지지라인을 가지고서 주가가 삼각 수렴을 해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3,130원에 매수한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도 매수를 하셨는데 이 또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만큼만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4,160원 찍고 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양봉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8월 4일 금요일에 이 양봉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양봉을요. 저 양봉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봉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태현님께서도 매수를 하셨는데 3,130원이 자 이때 매수하셨는지 이때 매수하는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전략이. 이렇게 디테일함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명품은요. 디테일함의 차이예요. 근데 대충이 아니에요. 돈이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오가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돈이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똑같이 소중한 돈을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넣을 때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이건 내가 왜 들어갔느냐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하는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을 딱 볼 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금요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 하락을 잡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7월 25일부터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 주가가 자고 나면 하락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하락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하락하는 그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날은 여러분들 윗꼬리가 아닌
그 앞날은 다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자 올라오면 위에서 내리기에 바빠요. 주가를 계속 매도하게 바쁜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저 자리는 어때요? 지난 금요일 이때는 어떻습니까? 양봉 복마감을 하죠. 꽉 채워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야 니네들 때리려면 때려봐. 내가 다 받아줄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되었죠. 다 받아줘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었는데 근데 다 받아주는 자리죠. 그래서 이때 매수하셨다면 대단히 나이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매도한 애들을 다 잡아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뒷자리가 여러분들 이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봉이 아닌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아이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고점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7월 달에 고점 만들고 상승 수렴해가지고 상승 조정 이렇게 해서 빵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왜? 여기에 대한 저점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아직은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조일 알루미늄 자리는요, 이 월요일 날 앞에 이 의미 있는 양봉의 시가 저가를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가 깨지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라인대가 깨지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급락이 보이시죠? 뚝뚝뚝 툭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런 사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가 이거 왜 떨어졌어요? 왜 급락이 나왔습니까? 왜 대음봉이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지지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구나. 그럼 무슨 물량이 나와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야.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다시 매도를 불러요. 그게 지지 라인의 의미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메인 참여자들, 그냥 묻지마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 이 조일 알루미늄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저점 라인이 깨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깨지면요. 선수들은 다 물량을 던집니다. 그지만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요. 무엇이 중요하다? 지지와 저항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최근 딱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뭘까요? 자,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쌍봉이죠. 쌍봉 자리는 여기는 매도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쌍바닥 포인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요? 자, 이게 외바닥이고 이게 쌍바닥이죠. 지금 쌍바닥에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이평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 패턴이라고 하는 건요. 야누스의 두얼그로 얘기를 해요. 지지가 되는 자리는 지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시작의 매도점이 되는 거예요. 저항의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저항의 포인트도 저항이 되지 않고 뚫었을 때는 진짜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의 지지가 미래의 저항이 된다. 과거의 저항이 미래의 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지만. 어떻게? 자, 이때 이 저점 라인에 대해 가지고 깨졌었을 때는 전저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때 금요일에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 대피할 것. 하지만 내가 조일 알루미늄에 대해서 나는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여긴 대피했다가 재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 재진입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5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턴어라운드 했던 포인트의 저점이 바로 어디였어요? 여기였습니다. 이게 뭐가 돼요? 지지가 돼요. 그리고 이 하단 포인트에 뭐가 있습니까? 241선 가격 2,100, 2,616원대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4,000원대 초반에서 2,700원대, 2,700~8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죠. 이 하락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기술적 되돌림 혹은 추세 전환을 위한 풀백 포인트,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딱 놓고 본다면 자, 오늘까지 주가 떨어진 폭에 대해 가지고 하락을 우리가 보신다면 자,
2,660원이 저가였습니다. 저가 대비 저가 손절 라인 잡고 되돌림을 어디까지? 3,000원까지는 우리가 또 봐볼 수가 있는 거죠. 왜 3,000원대까지 우리는 또 볼 수 있을까요? 반등을요. 왜였을까? 이 구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이죠. 8월 3일, 4일 이때 금요일에 양봉에 지지가 됐던 이 자리가 이때는 무엇이 됐었어요? 강력한 지지가 됐었던 포인트야. 근데 여러분들 이걸 깨고 내려간 이후에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바뀌어진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아이가 저 포인트를 넘어간다면은 그죠? 이 포인트를 3,000원대 라인을 넘어가 준다면 이 아이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승형 트라이앵글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전고점 4,000원대 중후반을 넘어가고 또 5,000, 6,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이 캔들의 모양 자체가 자, 연속 하락에 대해서 신저가가 나오고 그리고 샛별 도치 추세 전환에 대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저점에 해당되는 2,600원대 라인의 지지를 강력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저점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잡고 지금은 우리는 타겟 프라이스를 3,000원대 근방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3,000원을 넘어가는 3,100원, 200원, 500원, 600원, 4,000원대 라인은 이 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600 오늘 저점이 2,660원입니다. 오늘 저점 2,660원 저점을 만들어줬는데 추세전화 샛별 도치를 만들면서 연속 하락에 대한 되돌림 23.6%까지 간다 치면은 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매매 전략을 짜보신 게 어떨까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 종목의 지지와 저항선, 즉 어디가 적절한 매수, 매도 타점인지 또 매도 기준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그 고민들 차트를 통해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요. 또 이 가운데 차트를 보는 눈, 차트의 언어까지도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찍지 마시고 TV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4시 50분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상한가 수익 랠리 여러분도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목식님께서 문의 주신 LS 일렉트릭 매수가 10만 7천 원,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손절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고민에 대한 해법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시죠. 자, LS 일렉트릭 이 회사 대단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초전도체를 엮였었나요? 정확치는 않네요, 제가.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LS 일렉트릭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잠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재무 차트 잠깐 뭐 간단한 재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물건을 얼마나 잘 팔고 있고 이익은 얼마나 잘 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 LS 일렉트릭이라는 이 종목 자체는요. 매년 꾸준한 영업이익과 꾸준한 당기순이익을 가져가고 있죠. 회사 밥벌이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해주는 가격은 적정치 너 이 정도야. 7만 원대 내외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갖고 있어라고 했었던 게 최근 20년 동안의 움직임이었어요. 자,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변화가 생겼을까요? 올해 변화가 생겼어요. 올해 이 아이가 변화가 생겼어요. 이걸 좀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이 평가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이 아이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이게 최근 20년 동안 뭐 이건 지금 2017년부터 17, 18, 19, 21, 2, 3이니까 최근 5년 동안 움직입니다. 자, 최근 5년 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몇 년 동안이라고요? 5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5년 동안의 이야기. 5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5년은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이 산업 섹터 군에 있어서의 사이클 의미예요. 사이클 얘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이클을 잘 버텨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언제 변화가 생겼다? 올해 2023년도에 변화가 딱 생깁니다. 어떤 변화? 야, 있잖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회사가 여기 너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에서 놀던 네 회사 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너 회사는 있지 10만 원 이상을 봐야 되는 회사로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2023년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베스팅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 5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존버로 그냥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혹은 이 회사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그냥 나오죠, 답이. 자, 지난 2020년 3월 달은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요. 얘는 딱 나와 있습니다. 어디? 야, 너 있잖아. 5만 원대 아래에서 내려오면 매수해. 그리고 주가는 어디서 팔어? 7만 원 넘어가 팔어. 그러니까 얘는요, 아주 심플하게 이러한 룰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5만 원에 사서 7만 원 팔고 다시 5만 원에 사서 7만 원 팔고 LS 일렉트리라는 종목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에 에너지를 이렇게 모았어요. 여러분들. 5년 동안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산을 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멈출까요? 안 멈추죠. 하지만 이 종목이 이 자리 10만 원대 넘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시간과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가가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요. 6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12만 원, 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주가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거는 LS 일렉트릭에서 지금 연봉을 잠깐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LS 일렉트릭가 지난 1994년부터 차트가 보이네요. 그 당시 가격이 1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18만 원. 그리고 출발했던 가격이 약 한 5만 원대 후반대입니다. 거의 6만 원대 가격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이어왔다가 아래 구덩이를 파고 다시 고점을 형성하고 자, 바닥에서 지지를 모양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온 이런 양상이에요. 자, 딱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LS 일렉트리라는 종목이 어떻게 갔었어요? 지난 2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어떻게 갔습니까? 대바닥에 쌍바닥을 만들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결과치가 언제 나왔다? 올해 나왔다라는 거죠. 올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장이 좀 좋지는 않아요. 장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갑니까? 단단단단단단단단 소리 소문 없이 갑니다. 이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다가 야, 우리 이만큼 올라왔거든. 뭐를 냅니까?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나 여기에 있거든. 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이 손 흔든 자리는요, 지금 당장 이 구간을 회복할지는 우리는 물음표야. 왜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5만 원, 6만 원, 7만 원. 7만 원대에서 주가는 얘는 내려와야 되는 나이가 올라온 거예요. 7만 원짜리가 13만 7천 원까지 거의 100%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차트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딱 초전도체 관련주 엮여있는 패턴이에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럼 실질적으로 7만 원대가 14만 원까지 13만 7,500원까지 100%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설령 얘가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그럼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잘 힘을 모아서 응축해서 발산했죠. 이게 이 위에서 이제 놀 거예요. 이 위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이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다만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또 뭐가 있습니까? 되돌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고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일봉 자리가 마찬가지 아래꼬리 샛별로 떴죠. 전고점을 향하는 힘이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많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이는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또 오늘 상한가 맛보신 것처럼 그러한 종목들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